네, 안녕하세요. 어제 어떤 손님분이 오셨는데 페달을 돌리다가 갑자기 페달을 뒤로 돌리게 되면은 체인이 출렁하고선 뒤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라쳇이죠. 이 또르륵 하는 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돌리면 잘 돌아가는데 프레임에다가 체결을 하고 QR이나 X를 세게 잠그면은 그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증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안쪽에 지금 이렇게 따르륵 소리가 나는 부분에 그리스가 많이 들어가거나 자전거를 오랫동안 세워둬서 그리스가 끈적거리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조금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따로 분리가 되는 제품에만 해당이 돼요. 보통 손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따르륵 잘 돌아가죠. 그런데 바퀴를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 끝에 엔드캡을 갖다가 이제 픽싱 볼트를 조였을 때 돌리면은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가요. 얘네들이 뻑뻑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크랭크를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확 돌렸을 때 체인이 따라가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체인이 출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우터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크랭크를 딱 놨을 때 체인이 출렁하고선 체인 스테이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돌리면은 잘 돌아가다가 멈추면은 체인이 따라락 하고선 멈춰야 되는데 체인이 출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달을 뒤로 돌려도 체인이 출렁하는 거고요.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부분 스타라쳇이 됐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품들은 바디를 빼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쪽에 있는 거 빼야 되겠죠. 빼게 되면은 이 안쪽에 스페이서링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이거 보이죠?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타라쳇을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에는 안쪽에 제가 라쳇은 다 뺐어요. 이렇게 빼고 얘를 빼도 이 안쪽에 이런 스페이서링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허브 안쪽에는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쪽 바디에도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이 베어링은 이 허브의 외경에 이렇게 꽉 찡겨 있는 거죠. 양쪽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꽉 찡겨져 있는 거예요. 꽉 찡겨져 있고 얘네들은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바퀴를 꽉 조인다고 해도 지장이 없죠. 가운데 엑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스페이서링이 해주는 역할은 들어가서 베어링의 내경에 닿게 돼요. 내경. 내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쪽에 있는 바퀴를 내경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외경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내경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딱 맞게 돼 있으니까 회전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겠죠. 이 겉에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내경에 닿아서 돌아갈 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얘네들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높이가 0. 몇 mm라도 높거나 낮으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높이가 낮아서 체인이 출렁거렸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은 베어링 안쪽에 내경에 얘네들이 닿죠. 그리고 바디를 꽂게 되면은 바디 내경에 얘네들이 여기가 끝에가 닿게 돼요. 이렇게 닿게 되니까 공간이 여기가 살짝 떠 있는 거죠. 허브하고 바디하고 공간이 살짝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 세척을 하지 말라는 게 이 간격이 미세하게 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돌아가는 것도 내경끼리 닿았으니까 부드럽게 돌아가죠.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링을 빼볼게요. 스페이서링을 빼고 얘네들을 그대로 꽂으면은 걸려서 돌아가지가 않죠. 이 부분에 닿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X를 조이거나 QR을 꽉 조이면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돌릴 때는 허브가 통째로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퀴를 뒤로 순간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고속 주행을 하다가 페달을 멈췄을 때 체인이 따르륵 하고 따라가지 못하고선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증상이 있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분 것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도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페이서링이 두께가 조금 부족한 거죠. 아주 조금. 그래서 얘네들을
끼우고 이렇게 제대로 장착을 했는데도 바퀴를 조이면은 얘네들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스페이서링을 조금 더 긴 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맞는 스페이서링을 꽂는 거죠. 이런 얇은 와셔들 있죠. 지금 이거는 조금 두꺼운 건데 얘네들이랑 둘레가 거의 비슷한 이렇게 와셔를 줄로 갈아내 주세요. 이 폭이 똑같아야 되겠죠. 엄청 갈아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생긴 스페이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얇은 걸 가지고선 줄로 갈아서 얘네들을 반지같이 아주 얇게 가공을 해서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너무 튀어나왔으면 사포로 이 면을 갈아도 되겠죠. 이렇게 스페이서의 외경이랑 딱 맞는 와셔를 구해서 높이는 이제 갈아내면 된다 그랬죠. 적당한 거를 구해서 줄로 갈아내는 거예요. 줄은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줄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이런 금속 같은 거, 이제 물론 집에 바이스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금속 같은 거를 갈거나 가공을 할 때 우리 네오디움 자석 있죠? 이런 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두고 하시면은 날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물어주시고선 줄로 조금씩 갈아내 주세요. 전동 공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와셔를 갈아서 스페이서링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랑 딱 맞죠. 딱 맞죠. 크랭크를 뒤로 돌렸을 때 체인이 쳐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가 많이 들어 있거나 그리스가 오래돼서 끈적끈적거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바퀴를 꽉 조였을 때 그때만 얘네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가 맞을 거예요. 만든 스페이서링을 먼저 집어넣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정비를 할 때 빼기가 힘들겠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꽂고 얘네들을 갈면서도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갈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죠. 뭐 이런 와셔가 있으면은 더 좋겠죠. 있나요 혹시? 딱 맞죠. 이렇게 하고 스타라쳇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라쳇 방식을 장착을 하고 바디를 끼우면은 이 공간이 뜨는 거죠. 이 공간이 지금 뜬 거죠. 아까 지금 딱 들어가지 않는 게, 자, 요 사이가 살짝 뜬 게 보이죠? 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죠? 얘는 빼볼까요? 만든 거를 빼고선 다시 끼우면은 딱 붙었죠. 그렇죠. 얘네들이 더 깊이 붙으면은 이쪽에서 저항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저항이 있으면은 돌렸을 때 체인이 축 처지거나 고속 회전을 하다가 딱 멈췄을 때 얘네들이 앞으로 가면서 체인을 밀어주니까 체인이 말리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랭크를 막 손으로 돌리다가 놨을 때도 얘네들이 저항이 있으니까 막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앞으로 가면서 체인을 밀면서 크랭크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